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 CNN 속보. 한국 기술자 47명 구금. 공장은 멈추고 여론은 폭발 중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단 한 장의 서명. 누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정부는 당황, 증시는 휘청, 진실은 아직 베일 속. 해결의 열쇠, 의외의 인물이 쥐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작 전에 1초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로웰입니다. 애틀랜타 외곽에서 15년째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9월 어느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오전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서 긴급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자 대거 구금, 사바나 현대차 공장 초비상. 처음에는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봤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함께 일해온 한국 동료들이 구금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 과장님, 이 부장님, 박 선임님. 불과 어제까지도 함께 설계도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그분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특히 김 과장님은 제가 신입사원이었을 때부터 저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셨습니다. 복잡한 엔진 설계의 핵심을 쉽게 설명해 주시고 야근이 길어지면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을 끓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더 많은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가 합동으로 기술 유출 혐의를 이유로 사바나,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기술자 47명을 일제히 구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 유출 혐의라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신 분들인데 말입니다. 평소 같으면 출근길에 만나는 차량 행렬이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한산했습니다. 사바나 현대차 공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경찰차와 연방요원들의 검은 SUV가 도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4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로 북적거리던 거대한 공장이 마치 유령이 나올 것 같이 조용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무장한 연방요원들이 총을 차고 서 있었습니다. 직원증을 확인받고 들어가는데 평소 친근하게 인사하던 경비원 아저씨마저 굳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3동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출입 금지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고 누군가 스프레이로 코리언 존이라고 낙서를 해놓았습니다. 그 글씨가 무척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동료 제이슨이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평소 농담을 좋아하는 그의 얼굴도 심각했습니다. 마크,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야. 완전히 정치적인 일이라고. 무슨 뜻이야? 트럼프 정부가 중국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까지 겨냥한 것 같아. 선거 공약이었잖아. 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인다는 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데 중국과 같은 잣대로 바라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산 라인을 돌아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평소 한국 기술자들이 담당하던 정밀 장비들이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미국 직원들은 어떻게 조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계 세팅은 어떻게 하는 거지? 매뉴얼이 어디 있나? 김 과장님이 항상 하셨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공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술자들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1200석 규모의 식당이 직원들로 가득 찼을 텐데 그날은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항상 앉던 창가 테이블들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항상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평소 함께 식사하던 팀원들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제 우리 기계들을 누가 세팅하지? 토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수잔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연방 차원의 수사라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데이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나는 저 복잡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혼자서 할 자신이 없어. 토니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같은 걱정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술들은 모두 한국 기술자들로부터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엔진 제어 시스템, 배터리 관리 프로그램, 첨단 센서 보정법. 이 모든 것들을 한국 분들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분들이 사라지니 우리는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선원들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한 건 그분들이 정말 성실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라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 김 과장님은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회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았는데. 수잔이 동조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식당에 있던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TV로 집중되었습니다. 오후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벽에 걸린 메이드 인 어메리커 슬로건이 오늘따라 유독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든 자동차가 메이드 인 어메리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공장의 핵심 기술 대부분이 한국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의 연료 효율 최적화 기술. 마이너스 이것은 김 부장님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15년간 연구한 노하우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열 관리 시스템 마이너스 이것은 박선임님이 LG에너지솔루션에서 배워온 기술이었습니다. 충돌 안전성 테스트 프로그램 마이너스 이것은 이 과장님이 직접 개발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보니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기술들이 실은 한국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스로를 속여왔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득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팀이 새로운 엔진 설계로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김 과장님이 주말을 반납하고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며 웃으시면서 밤늦게까지 함께 작업하셨습니다. 또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이 부장님이 조용히 저를 불러 격려해 주시고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꾸는 동료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차가운 유치장에 갇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사바나 시내로 향하는 도로에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지역 뉴스에서 시민들이 시청 앞에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바나 시청 앞 광장은 이미 수백 명의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근로자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국인 친구들을 풀어주세요. 현대차 근로자들에게 정의를 같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구성이었습니다. 현대차 공장 직원들뿐만 아니라 카페 사장, 식당 운영자, 부동산 중개업자, 심지어 은퇴한 노인분들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노인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현대차에서 일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우리 손자도 그 공장에서 일한단다. 그런데 한국인 분들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면서 걱정이야. 노인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 사바나가 먹고 살았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분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거냐?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분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 가게 단골 손님 절반이 한국 분들이었어. 이분들이 없으면 장사가 안 돼. 우리 아파트 입주민 중에 한국 가족들이 많은데 정말 예의 바르고 좋은 분들이야.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광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한국 분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동료이고 친구입니다. 그분들 없이는 우리 지역이 돌아갈 수 없어요.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저에게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현대차에서 일하신다면서요? 한국 동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그분들은 제 스승이자 친구입니다. 그분들로부터 배운 것들이 제 엔지니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로부터 72시간 뒤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지켜봤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단호한 표정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미국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합니다. 그 말투에서 분노와 실망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내 모든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바나 공장의 운영 중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 동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공장을 닫는다는 거야? 제이슨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작은 동맹국의 거대한 반격, 한국, 미국에 당당히 맞서다 존중받지 못하는 동맹은 필요 없다.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 국격수호 당당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 대학생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나 무역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존엄과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CNN, MBC, ABC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한국, 미국의 강력 반발, 동맹국의 예상치 못한 저항, 한미관계, 최대 위기 같은 제목들이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그날 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 동시에 요동쳤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닷새 만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이 흔들렸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 물류회사들, 심지어 사바나 지역 은행들까지 연쇄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일자리였습니다. 제 동료들의 책상 위에 퇴직 통보서가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비정규직부터 정리해고가 시작되었고 곧이어 정규직들도 무급휴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크, 나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야. 토니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30% 감원한다더라. 수잔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대차 공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근처의 카페, 식당, 마트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그 가족들이 단골 손님이었던 곳들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의 집값이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사바나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과 관련된 일자리가 4만 개인데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 지역 전체가 죽습니다. 시장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방정부에 이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며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조지아주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였습니다. 트럼프는 우리 일자리를 지켜라. 한국은 적이 아니라 친구다. 동맹국을 적으로 만드는 바보 같은 정책을 중단하라. 이런 구호들이 조지아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상징적이었던 것은 한 퇴역 군인의 인터뷰였습니다. 나는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과 함께 싸웠다. 그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의리 있는 사람들인지 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짓이 뭐냐? 동맹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 언론들도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파크스 누주조차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조치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의 자괴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배신한 대가야. 한국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어.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무너지고 있어. 이런 말들이 사바나 거리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거실에서 어린 딸 에밀리를 무릎에 앉히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한국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존중받을 권리, 당당한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대학생의 목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도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부끄럽게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저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에밀리아. 뭘 잘못 생각했어요? 아빠는 지금까지 한국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등한 파트너였던 거야. 딸은 아직 어려서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5년간의 기억을 되돌아봤습니다. 김 과장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엔진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던 날, 그분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듯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장님이 저희 팀의 실수로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며 격려해 주시던 모습, 박 선임님이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던 저를 위해 밤늦게까지 상담해 주시고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시던 따뜻함.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동료애였고 상호 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분들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로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하위 협력업체 직원쯤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화면 속 한국인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하위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존중받는 관계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강경 대응은 단순한 경제적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서운함과 상처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도 저는 정작 한국 동료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이 놀라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래, 마크?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어. 저는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나는 한국 동료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지난 15년이 부끄러워. 그분들이 돌아오시면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고 싶어. 그 후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진정한 동맹이자 파트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제가 경험한 한국의 강경함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존중을 요구하는 정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한 줄기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로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되어주세요. 구독자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